안녕하세요. 대인관계론 9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 의사소통 기술 2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의사소통과 태도, 경청 기술, 의사 표현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태도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말의 내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억양과 몸짓에서 상당히 그 감정과 태도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메라비안이라는 학자는 세 가지 기본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말, 억양, 몸짓, 3V인데 verbal이라고 해서 word에 관계된 말, tone of voice, 보컬에 관계된 거, 억양, visual, 바디 랭귀지와 같은 이런 몸짓의 앞글자 V를 따서 3V로 대화를 나눌 때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몸짓에서 55%, 음성에서 38%, 대화 내용에서 7% 정도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밖에 되지 않는 언어적 메시지에서 말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언어적인 메시지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 태도를 반영시키고 또 자기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 관점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 이것을 듣는 청취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글자를 따서 솔러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역자로 앉기. 스퀘얼리라고 하는데 자신의 어깨가 상대방의 어깨와 90도로 L 위치에서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픈 포스처라고 해서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편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방어적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을 열린 자세, 오픈 포스처를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lean forward. 앞으로 약간 기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상대방 쪽으로 약간 자세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eye contact, 시선 맞추기가 있습니다.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시선을 마주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렉스,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긴장이 풀린 상태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청취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특히나 이러한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언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취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만이 더욱더 집중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화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대화 분위기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부드러운 말투, 미소 짓기, 반기는 제스처, 상대방과의 편안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따뜻한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청 기술이 필요합니다. 경청 기술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경청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는 경청 태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관심사는 뒤로 하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듣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열심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피드백도 주고 시적절한 간단 명료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절하게 호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표 6-1을 보면 바람직한 경청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경청 태도로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경청 태도는 흥미없는 주제로 아예 처음부터 단정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달자의 용모보다는 메시지에 신경을 쓰는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전달자의 현란한 말솜씨라든지 용모, 그 다음에 의상 이런 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판단하기 앞서서 끝까지 이러한 청취자로서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아예 넘겨짚고 반박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중심 생각 원리 개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또한 강의실에서 저와 함께 대면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이러한 바람직한 경청 태도가 무엇인지를 미리 훈련을 하고 온다면 충분히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피드백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예를 들어서 중심생각 원리 개념을 강의를 할 때 이거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팩트 체크에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까먹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2, 3분간 들은 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은 교수가 하는 말을 모두 적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히려 인지심리학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적으려고 애쓴 사람은 사실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분간 들은 이후에 적절하게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 정리해서 이것을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듣는 동안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긴장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때 긴장은 아까 따뜻한 대화 분위기나 기본적인 태도에서 긴장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에 있어서 교수가 한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고 하고 이것을 강하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하는 척만 합니다. 메시지 전달자에게 집중하는 척만 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수자는 학습자가 바람직하게 경청을 하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정확히 느끼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업 진행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러한 경청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척 하는 것보다 모를 때에는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곱 번째, 주의 산만한 요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강의를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학생들끼리 주의도 줄 수가 있고,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위이긴 한데 학습 시간에 휴대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경청 태도겠죠. 그래서 교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옆에 친구가 떠들던, 휴대폰을 하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던 이러한 주의 산만한 요인을 모른 척하게 됩니다. 8번째, 어려운 내용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미리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너무 쉬운 내용만 공부를 한다면 이것이 지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편하게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피하게 됩니다. 9번째, 자신에게 크게 신경 쓰이는 표현 장벽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내가 어떠한 언어 표현에 취약하다는 것,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죠.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경청 태도는 신경 쓰이는 표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관점과 싫어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화가 난다든지 이런 거겠죠. 10번째 마지막으로 생각의 속도를 유리하게 이용한다. 즉 요점 정리, 메신저 전달자의 증거 식별, 다음 발화 예측이 그 예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더 양이 많고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미리 해서 이러한 것들이 메신저와의 어떤 교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청 태도는 말의 속도와 생각의 속도의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메신저 전달자들의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메신저와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와 교감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듣기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수신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즉, 주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피드백을 할 때는 즉각적이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이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기술의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순간적인 인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나쁘다, 잘못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상대방이 한다면 상처를 주고 방어적이게 되고 서로의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단을 먼저 유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느긋한 메시지 수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긋하게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낌과 의견,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단정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관점, 내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극적인 단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피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자극적으로 경솔하게 말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도 상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도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몸은 약간 기울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기술은 상대방의 말을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주의가 산만하지 않게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거나 다른 주변 환경 등에 한눈을 파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의사소통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전달자가 암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실마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 몸짓은 전달자가 하는 말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주목하는 경청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말은 또는 내가 들은 것을 다시 말하자면 바꾸어 말하자면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언어로 바꿔 진술하면서 이해한 바를 확인해야지 메시지 전달자와 수신자, 경청자가 일치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 듣지 않는다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오해가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의사소통에 참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상대방의 언어, 목소리, 얼굴 표정, 그리고 자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수업 강의에서 교수와 학습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구, 연인,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효과적인 경청 기술을 먼저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영하기는 두 번째 경청 기술 중에 반영하기가 있는데 반영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느낌을 그대로 재진술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내용 반영, 재진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듣는 사람의 말로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느낌 반영, 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의 반영은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간결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에만 집중함으로써 정서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명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메시지 전달자의 개인적인 반응은 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느낌과 감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분이 좋다, 침울하다, 화가 난다, 억울하다, 절망스럽다, 기쁘다, 행복하다, 포기하고 싶다 등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내팽겨진 느낌이다. 덫에 걸린 것 같다. 뜬구름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같이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을 반영하는 표현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반영하기는 굉장히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라포 형성이나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론에서 배우고 있는 경청 기술은 사회복지 실천론 또는 실천기술론 현장 실습에서 다시 이것을 활용하고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느낌 반영은 공감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정성스럽게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반영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과 느낌 또는 의미를 묻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듣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정말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부모님은 제가 학교 성적도 전과목 A를 받고 집안일도 돕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해요 하고 말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상담 선생님이라면 너는 지금 부모님이 너에게 지나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모님의 요구가 힘들구나 라고 그 의미를 짚어주고 반영해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듣기 기술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요약적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약적 반응이란 대화의 핵심 주제와 느낌을 간략하게 재진술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과 감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생각과 내용, 의미 등을 결합한 반영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요약적인 반영은 대화의 한 부분이 끝날 때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여 결론을 짓거나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끕니다.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함으로써 그 대화를 확실히 이해했는지 모니터링,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반영하기를 배웠는데 이러한 반영하기는 특히나 전문 사회복지사가 될 여러분들의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반영시켜주는 거, 내용 반영은 듣는 사람이 한 말을 간결하게 요약시켜주는 재진술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굉장히 공감하는 느낌 반영, 감정을 짚어주고 이 정서적인 부분을 만져주는 게 느낌 반영이고, 세 번째, 의미 반영. 의미는 생각과 느낌을 한꺼번에 묶어줌으로써 이것을 요약해서 그 의미를 반영,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적 반응이 있는데 요약적 반응은 핵심 주제와 느낌을 간략하게 재준술하는데 이때는 내용,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 의미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요약적 반영은 대화 부분이 끝날 때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결론 짓거나 또한 자기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의 생각, 느낌,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짚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인관계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표현 기술의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